수면 무호흡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별다른 증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코골이 단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0단계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도 숨소리가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굉장히 맑고 시원하겠죠. 그런데 이 코 공간, 코와 부비동 공간이 좁아지는 것만큼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마찰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간이 좁아지는 것만큼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데요. 1단계는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할 때 코를 살짝 골다가 조용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도 머리가 맑고 시원하겠죠. 2단계는 간헐적으로 코를 골다 말다 반복하게 되는데, 이 부비동 공간이 조금 더 막혀 있는 것을 뜻하고, 3단계는 밤새도록 크게 골았다 작게 골았다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부비동 공간이 더 많이 막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코골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4단계는 입이 살짝 벌어지면 코를 고는 소리가 처음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숨을 쉬면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단계는 4단계로 3단계보다 더 심각하게 봅니다. 5단계는 입을 벌리고 자면서 코를 골게 되는 코골이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드디어 입을 벌리고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다가 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코가 더 많이 막히고 기도 공간이 더 많이 좁아지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골이의 6단계로 코로 숨을 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벌어지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도 기도가 막히게 되면 입으로도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 수면 무호흡 증상입니다. 그래서 코골이 소리가 심해지는 것만큼 코골이 소리가 커지게 되고, 커지다 못해 코가 더 답답해지면 입이 벌어지면서 기도 공간이 막히게 되면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에 코골이 하면 수술을 생각할 때 코로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수면 무호흡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왜 나타나게 되냐고요? 낮에 숨을 쉴 때는 입으로 숨을 쉴 때 기도 공간이 너무 넓어서 하는 그런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면서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혀가 말려 들어간다든지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흉내를 가만히 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기도 공간을 넓혀서 기도로 빨아당기는 그런 바람의 압력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이제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기도가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다는 역설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숨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몸은 코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가 답답해지면서 입이 벌어지게 되면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치료도 기도 공간을 넓히는 치료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쉬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 증상은 단번에 불과 몇 번의 치료로 없어지는 것을 임상적으로 저는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로 기도 공간이 좁아져 있다든지 목구멍이 좁아져 있어서 목구멍을 넓히는 목젖 성형술이라든지 혀뿌리 축소술을 진단받고 오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도 코를 치료하게 돼서 코로 숨을 쉬게 만들어주게 되면 입이 벌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 공간이 좁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 왜 나타나냐고요? 코가 답답해서 입이 벌어지게 되면서 코로 숨 쉬려고 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수면 무호흡 증상도 당연히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